네,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이성희 씨 부탁합니다. 2부 뉴스 시작합니다. 9.25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2일 사이버 해킹은 범죄 행위라며 중국 정부의 지원을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은 사이버 해킹으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560만 명의 미국인 지문 정보가 유출됐다며 중국 정부의 연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중국군 소속 해커들로 인해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싱이라는 중국 인물이 주로 해킹을 하고 있는데 거싱은 중국 쿤밍시 정보부대의 일원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사이버 해킹뿐 아니라 남중국해 분쟁, 환율, 인권 문제까지 민감한 현안들이 질비해 미중 정상회담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세계은행이 빈곤층을 정의하는 하루 수입 기준을 50%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은행이 기존 빈곤 기준선이던 일일 수입 1.25달러를 1.9달러, 우리 돈 약 2,300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은 세계은행이 지난 1990년 처음으로 빈곤층 기준선을 하루 1달러로 정한 뒤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입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빈곤 인구는 당초 1억 5,700만 명에서 2억 9,30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를 마무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집권여당 자민당이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오늘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어제 인터넷판 기사에서 자민당은 이르면 다음 달 개원 예정인 가을 임시국회 회기 때 중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에 대한 여야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민당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 개헌을 지지하는 보수 야당 등과 함께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한 뒤 이르면 2017년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개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시 전에 그 빈곤 기준이 1.25달러에서 하루 생활비입니다. 하루 소득 1.25달러에서 1.9달러로 이렇게 껑충 뛰게 되면 지금 우리 이성현 씨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1억 5,700만 명이 빈곤한 데서 2억 9,300만 명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그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는 좌익들은 봐라, 자본주의 때문에 빈곤이 이렇게 두 배나 1억 5,700에서 2억 9,300 같으면 1억 2천만 명, 1억 2,600만 명이나 늘어났지 않냐, 또 이렇게 바보처럼 들이댈지 모르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 사람아, 이 하루 1.25달러에서 1.9달러로 기준이 왕창 늘어났어. 왜 기준이 늘어난 줄 알아?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플레 때문에 기준을 올려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이 기준이 올라가서 빈곤 인구가 늘어나면 또 이제 유엔의 관련 예산도 화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유엔에 있는 그 관료들의 또 이 말하자면 투쟁이기도 하죠. 그 유엔 지금 7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엔이 개혁되지 않고 있다. 뭐 여러 가지로 말이 많고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 유엔 예산이 왕창 늘어난다고 하는 점에서 유엔 관료들에게는 아주 목이 걸린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 그런데 아마 이제 이번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런 뉴스들입니까? 네, 유엔 뉴스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예, 맞아 해주시죠. 네. 올해는 국제연합 유엔이 창립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유엔은 1945년 국제분쟁에 적극적인 조정자를 자처하며 출범했지만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출범 초기의 기대에 못 미치며 오히려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난민 등 각종 지역 갈등에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유엔 평화유지군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최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자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 부서별 전산 시스템 통합에도 5년이나 걸리는 등 유엔 자체가 거대한 기득권 조직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에 제가 유엔이라 그랬습니다만 그 세계은행이었고요. 근데 세계은행, 유엔, IMF 뭐 소위 이런 국제기구의 기생에서 먹고 사는 또 국제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놀라운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의 이 관료들이죠. 그야말로 감시받는 데는 없고 책임은 안 지고 전 세계에서 거둔 돈으로 엔조이하는 그 아주 뭐 거기서 잠깐만 뭐를 해도 뭐 연금을 받습니다. 또 연금을 또 평생 받아가고 그래서 이 조직 비대화의 법칙은 이런 그 감시 안 받는 공짜가 들어가는 공공 뭐 하여튼 공공이라는 일이 붙으면 저는 좀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엔이다 뭐 세계은행이다 뭐 이런 데도 보면은 뭔가 자꾸만 뜯어먹으려는 하여튼 이 아귀들이 그냥 꽉 붙어 있습니다. 뭐 기후변화 이런 거 뭐 논문 써서 뜯어먹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적인 논문을 써야 이제 예산이 나오니까 끊임없이 이제 자극적인 논문들이 나오고 이 지구가 내일 망할 것처럼 그런 논문들이 유엔 부근에서 쏟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유엔이 개혁 안 되는 거는 뭐 사무총장이 누구신지 모르죠. 사무총장이 개혁에 별로 의지가 없는 분이다. 원래가 그분의 별명이 이 참기름 바른 장어다. 장어가 미끌미끌해서 못 잡잖아요. 요리저리 빠져. 근데 거기에 이제 참기름까지 발라가지고 참기름 바른 뭐 장어다. 이런 지금 오정훈 교수님 옆에 와 계시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웃었어요. 참기름 바른 뭐 장어다. 미꾸라지보다는 크니까 장어다. 이런 얘기도 있는 분이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뭐 그분이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꾸 출마하고 싶은 모양이죠. 그래서 뭐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뭐 충청도에도 후보가 있다 그런 말이 있고 지난번에 중국에 전성절 행사할 때 그 천안문 성루에 올라간 것도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뭔가 할 말이 있어서 그분이 왔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말씀 듣고 오정훈 교수님 만나겠습니다.